남을 도와준다는 게 사실 다 제 자만이었더라고요. 저는 원래 오지랖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뭘 고민한다고 하면 그냥 못 지나쳐요. 완전 T라서 F 같은 공감은 못 해주고 그 사람 고민을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해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주고 싶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끝에 남는 게 서운함이었어요.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순수하게 도운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을 고치려다 지쳐서 이제는 그냥 제 문제나 고치기로 한 이야기요. 제일 먼저 친구 이야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돈을 좀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절약하고 모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한번 재무구조 짜는 거 저한테 너무 쉬우니까 먼저 그 친구 자산이나 돈 쓰는 내역들 다 보고 목표도 한번 들어보고 신나서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뭘 줄이고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 거의 2시간 정도 진짜 자세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숙제도 내줬죠. 다음까지 통장을 어떻게 나누고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대출 갚는 거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지 다 정보 알아오라고요. 근데요, 분명 일주일 후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두세 달쯤 후에 연락을 해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하루 시간 내서 진짜 열심히 알려줬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때 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내 시간을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왜 안 하지? 그대로 하면 되게 다 자세히 알려줬는데 싶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자기가 진짜 준비됐을 때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본인 마음이 아직 거기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누가 저한테 운동하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제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하잖아요. 알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머뭇거린 친구를 제가 강하게 응원하고 또 강하게 밀어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한 지인들 얘기예요. 제가 사업을 17년 정도 하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 또 사업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신나서 다 알려줘요. 제 경험이나 시행착오나 제가 아는 방법들을요. 최근에 어떤 대표님이 본인이 SNS 마케팅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대표님께서 매달 현금 흐름이 여유있진 않는 편이라 자꾸 직원 채용 고민하시길래,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하는 것처럼 클로즈나 제미나이 활용해서 SNS 마케팅을 빨리 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썸네일 뽑는 거, 대본 작성하는 거, 편집 빨리 할 수 있는 단축키도요. 그리고도 안 되면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외주 프리랜서분 연락처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해보니까 결국 본인이 안 하시고 직원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배우셨는데 정작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서운해요. 아니, 물어볼 때 언제고 왜 안 하지? 내 조언이 좀 별로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셨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하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부끄러운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진짜 좋은 얘기를 들어놓고 정작 그대로 거의 안 해요. 저도 안 하면서 남들은 제 말대로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였어요. 조언을 구하는 거랑 그걸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저부터가 그런데 남한테 뭘 제가 바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직원을 뽑은 게 틀린 선택도 아니잖아요. 제 방식이 저한테 맞는 거였지 그분한테도 맞는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정답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제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분의 사정과 그분의 답이 있는 건데 저는 제 답을 그분한테 씌우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건데요. 강사 양성 수강생들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을 했거든요. 강의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강의였어요. 근데 저는 강의하는 법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로 안 끝냈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법, 마케팅하는 법, 시스템 만드는 법, 제가 아는 걸 다 알려주고 싶어서 진짜 다 알려줬어요. 원래 온라인 강의만 만들어진 걸 제공하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만나서 추가 강의를 하고 궁금한 거 문의 들어오면 다 답변 드리고, 그리고도 혼자서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강의 소개까지 해드렸어요. 대략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를 한 2, 300권은 그냥 다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낸 강의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고 다 챙겨주는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뭘 배우면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만드는 걸 다 알려드렸는데 어느 날 인스타에서 다른 분이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배우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는,
이런 분들 보면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게 쉽게 알려줬는데 왜 저기서 또 배우지? 하면서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사업을 오래 하고 강의를 오래 한 건 맞는데 그 안에 뭐 개발, 마케팅, 재무 등등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에 내가 스페셜한 전문가는 아닌데, 아, 나 진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참 자만심이 높구나. 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제가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아는 걸 줄 수 있는 걸 다 주니까 은근히 그 사람이 저만 바라보길 기대했던 거고요. 저한테만 의지했으면,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큰 존재였으면 싶은 거. 이게 자만이 아니면 뭐겠어요. 웃기죠. 이렇게 제가 다 알려주고 잘 챙겨준 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것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해주면서 저도 뿌듯했고 인정받는 것 같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뭔가를 받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는 순간 서운함이 온 거죠. 순수하게 준 거였으면 서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세 가지의 에피소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됐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은 제가 못 바꿔요. 아무리 좋은 거 알려줘도,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남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남의 문제는 밖에서 보니까 답이 뻔히 보여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싶고요. 근데 제 문제는 잘 안 보여요. 제일 안 보이는 게 제 문제예요. 어쩌면 저는 그냥 쉬운 것만 붙잡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바로 답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그냥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제 마음이 하나도 무겁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남의 문제를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다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안 해주니까 또 좋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막 다 알려주고 나면은 돌아오는 길에 아, 내가 너무 꼰대 같았나? 너무 아는 체 했나? 하는 뭔가 너무 지적질했나? 그런 반성이 꼭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남을 고치려던 그 마음도 다시 보게 됐어요. 순수하게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 밑에는 자만이 있었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만. 그리고 알려주면 당연히 할 거라는 기대. 저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 듣고 거의 그대로 안 하면서 남들한테는 하길 바랬던 그 기대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 붙잡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고요. 남이 바뀌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통제 못하는 걸 붙잡고 서운해하고 실망하면서 제 에너지를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 말고 제 문제나 고치려고요. 남을 바꾸던 데 쓰는 그 에너지를 저한테 쓰기로 했어요. 남이 왜 안 바뀌나 답답해하는 대신에 나는 왜 이러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제가 채널을 시작한 이유기도 해요. 남 고치던 걸 그만두고 제 문제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회피하는 나, 생각만 하는 나, 남 눈치 보는 나, 열심히 살기 싫은 나. 다 제 문제들이잖아요. 이걸 발견하고 이름 붙이고 그냥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원할 때 딱 그만큼만. 그리고 상대방의 결과에 서운하지 않는 거. 나머지 에너지는 나한테 쓰는 거. 이게 저한테는 훨씬 건강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예전엔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제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그냥 들어줘요. 어쩌면 T 같은 저의 문제 해결법보다는 F 같은 공감과 위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을 안 해줘도 되니까 편하고 상대도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해 제가 또 기대가 없으니까 서운할 일도 없어졌고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꾸려다 또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치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한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도 정말 문제가 많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